일단은 인사와 소개 말씀부터 좀 잠깐 하고 대화를 좀 시작해 볼까 봐요. 재경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에서 명지 스님 역 맡은 조재경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문경에서 초월 역을 맡은 최선입니다. 1년 정도 돼서 다시 뵙는 것 같은데 또 낯익은 분들이 가시네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제가 일정이 우연치 않게 맞아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감독님 1주년? 1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청년 역할을 맡은 종렬 역할을 맡은 서석규입니다. 이 무더운 더위를 뚫고 이 홍대 인디 스페이스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문경에서 감독 역할을 한 신동입니다. 인디 돌잔치 투표를 한다는 건 그런 행사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안 되면 왠지 서운할 것 같았는데 워낙 많은 분이 지지해 주셔서 선정돼서 이렇게 뜻깊게 상영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굉장히 또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와 이래서 오늘도 엄청 기대하면서 왔고요. 아마 관객분들도 오랜만에 영화 다시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우님과 감독님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1년 만에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약간의 근황 토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감독님은 지난 1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배우님들도 또 워낙 바쁘게 이것저것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재경 배우님은 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며 또 지내고 계셨는지. 네, 저는 일단 여기저기 여러 작품에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독립영화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로에서 귀여운 공연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홍보 타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합니다. 제목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연극이고요. 제가 멀티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무료하실 때 찾아와 주시면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예요, 혹시? 내년 2월까지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내년 2월까지는 모두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공연이니까 너의 목소리가 들려 멀티네 역할로 출연하신다고 하니 어떤 멀티의 인물들을 또 소화하고 계신지 한번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한 배우님 폭삭 소가수다로 최근에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으시기도 하셨는데 좀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봄에는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여름에는 이제 제가 좋은 소속사를 만나게 돼서 오디션도 보고 차기작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순간들로 계속 흘러보내고 있고요. 엄청 특별하게 뭘 하고 있진 않고요. 작년에는 좀 그냥 일을 계속했다면 올해는 좀 제 자신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시간도 많이 보내고 무엇보다 좀 작품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석규 배우님은 제가 사실 그 작년으로 돌려서 달력들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보다 보니까 되게 좀 앙큼하신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8월에는 문경을 이렇게
개봉하셨고 9월에는 해야 할 일 개봉하셨고 10월에는 럭키 아파트에 또 개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면 인디돌잔치 3달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는 필모그래피를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되게 한참 작년 이맘때도 엄청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고 뭐 지난 1년간도 뭐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배우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영화 문경을 보면서 인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국의 영화 감독 작품들 인연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파이팅을 했고요. 지난 1년간 작품 재경 씨처럼 작품들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한테는 제일 큰 이벤트가 결혼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처남도 와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천상? 그리고 제가 안경 쓰고 와가지고 그 사람 누구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터빠지는 그 파란색 옷을 입고 나타났던 종렬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저 잠깐 여쭤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시골 청년 역할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동네 양아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도 거의 우정 출연의 느낌이었고 오늘도 되게 의리 참석 같은 느낌인데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시게 됐는지 이것까지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인연을 되게 중시하는 제가 불자는 아니지만 또 이 문경에 대해서 좀 애착이 또 남다르게 있어요. 저의 이제 시골이 이제 문경 근처 예천군이라는 제 시골이 그쪽인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많이 못 가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또 평소에 좀 연락 드릴 걸, 또 자주 시골 내려가 볼 걸 하고 이제 마음이 좀 터졌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문경 쪽으로 갔던 이제 계기가 이제 문경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촬영장 갔을 때 시골 가는 느낌, 또 할머니 시골집을 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는 게 있고 또 이 문경이라고 하면 계속 저한테는 이제 계속 이 시골에 대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서 좀 많이 애착이 가는 작품이기도 했고 또 저희 감독님이 또 제 결혼식도 와주시고 또 계속 제 해야 할 일도 봐주시고 계속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인연이 소중하군요. 그래서 이제 인연과 사랑을 담아서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말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저는 한 2년 반 전부터 루틴이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게다가 지금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매일 아침과 저녁은 항상 제가 하고 오늘 저녁도 좀 일찌감치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돌봄 그게 저희 일상의 한 중요한 루틴으로 됐고 또 지난 6개월은 그놈의 내란 사태 때문에 되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좀 시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관심을 갖느라고 좀 창작자 본연에 거기서 좀 멀어졌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달 전부터 좀 창의적 작업을 같이 문경을 작업했던 이예리 작가랑 같이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창작 모드로 들어가려고요. 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기작 준비하고 계시다니 정말 약간 적절한 타이밍에 약간 다시 한번 뭉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는 어떤 시작에 대한 마음 같은 것은 또 그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또 연출과 출연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한테는 각자 좀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이 작품 만나셨던 것인지 이런 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 정토대학에서 불교 공부도 하시면서 글 작업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독님의 당시 화두는 또 뭐였는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 먼저 좀 대답을 부탁드릴까요?
본 이제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예. 세례명도 있습니다. 글자신 줄 알고. 신감을 느끼신 거죠. 제가 대구 오곡장에서 지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표현을 했냐고 되게 감동받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이 작품 구상 이제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그때 배워야겠다 해서 정토불교대학 법륜스님 유명하시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좀 불교에 관심을 당연히 이제 비그니가 주인공인 중에 한 명이니까 당연히 좀 베이스 공부를 해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떤 불교가 품고 있는 어떤 자비나 아니면 어떤 중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어떤 연기설 그런 데서 되게 공감이 돼서 한참 이 작품 구상할 때 제 화두가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사랑이라 하지만 불교의 자비 어떤 세상의 약자나 어떤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면서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있고 자연도 있고 이게 한번 그런 영화를 예전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봤지만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왔네요. 네. 그 인물도 인물인데 특히 그 로드무비라는 영화의 형식 자체도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불교적 사상과 맞닿아 있는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좀 글 작업하기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고민들 하셨는지도 살짝만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개봉작인 이제 청산유수라는 영화도 로드무비고 그 영화도 역시 이제 생태적 주제를 다루는 이 작품이 전면적으로 생태라고 보기 힘들 수 없어도 청산유수는 어떤 예전에 사대강 개발에 대한 어떤 분노와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로드무비를 만들고 내가 계속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고향이신 문경에서 찍기로 결심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로드무비 시작한 김에 그 다음 작품도 만들면 청산주는 충청도에서 찍었고 문경 경상도 다음 작품 자연스럽게 전라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의 팔도 영화 시리즈를 급하게 북한도 찍고 싶고 미주 유럽 이렇게 해서 한 10회작까지 만들고 싶은데 넘쳐나네요. 다행히도. 그 서석규 배우님 아까 그 지역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 같은 것들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 배우님들마다 각자 그때 어떤 시기와 자기만의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또 수락하고 준비하셨던 그런 것들을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컸던 이유는요 사투리였었어요. 항상 경상북도가 제 친가 외가인데 항상 되게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문화, 사투리, 말투. 근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연기를 해오면서 배역을 맡으면서 그냥 표준어 쓰는 착한 제가 많이 맡아왔던 역할들이 이제 분류가 있는데 사투리 연기 그리고 조금 감촉 좀 재미있게 유쾌한 이게 두 가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일 커서 또 제 자체는 좀 안 해봤던 거 좀 도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오디션에 지원을 했고 또 흔쾌히 또 저한테 또 생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 되게 하면서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필모의 사투리 연기 지금까지는 유일무이한 한 작품으로 이제 마지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하고 있는데 전 도전에 대한 의미가 커서 이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으로서도 좀 되게 즐거웠던 것이 그 평소에 작품에서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스마트하고 좀 단정하고 이런 것들이어서 이런 역할도 되게 허물없이 소화하시는구나. 정말 그 마을 양아치 같다. 약간 그러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또 다시 나네요. 좋습니다. 서한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을 2023년도에 촬영을 했어가지고 그때는 계속 연기를 여러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작품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근데 이 배우라는 직업이 좀 좋은 게 몇 년 뒤에 개봉하거나 또 개봉하고도 또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다시 돌려놓는 것 같아요. 이런 제 작품을 다시 볼 때마다 맞다 이랬지 하고 맞다 이때 내 마음이 이랬지 내 마음가짐이 이랬는데 하면서 지금의 제 자신은 조금 떠있다 하면서 또 다시 이거 보면서 저때의 마음으로 좀 다시 내리자 하고 그게 좀 저는 배우의 특장점인 것 같고 이 작품 촬영할 때는 그냥 좀 순수하게 재밌게 촬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경 배우님. 네. 저는 이 작품 전까지는 항상 짧게 그런 호흡으로 단역이나 웹드라마 이 정도 연기를 했어서 긴 호흡으로 뭔가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갈증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오디션 제의가 왔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낙산사를 갔었는데 그 낙산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오디션 제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운명처럼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진정일 감독님이라면 당연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뭔가 배우님을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영화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보는 게 굉장히 또 색다르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일단 영화에 그 단벌 신사로 출연을 하시고 삭발도 하셨고 좀 여러 가지로 감행해야 하는 것들이 또 있으셨어요. 막상 삭발이 너무 잘 어울리긴 했지만 약간 그런 것들도 배우로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을 텐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삭발을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삭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삭발을 했고요. 단벌도 감독님께서 저한테 맞춰서 맞춤 제작을 해주셨어요. 승복을. 그래서 너무 감사히 예쁘게 입었고 제가 여태껏 촬영하면서 입은 의상 중에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 배우님이 가지셨나요? 갖고 계신가요? 영화 진흥원 쪽에 있는 반납하셨나요? 감독님이 갖고 계신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저한테는 없어요. 애작품으로 한 번쯤 주실 법도 한데 그렇네요. 원했으면 좋을 건데 그 이후에 TV를 몰라가지고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아까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기 전에 그 질문만 한 번 더 하고 하려고요. 아까 석규 배우님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감독님뿐만 아니라 배우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각자 좀 인연이라는 것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순간들이 다들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인물이 이 길의 여정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 동물과 어떤 공간을 통해서 이 치유의 여정을 같이 관객들도 함께 밟아 나가는데 지금 다가오는 인연의 의미 같은 것들을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재경 배우님 왠지 감독님부터 대답해야 할 것 같다는 사인을 주셨는데 감독님은 좀 인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객석으로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혹은 어디선가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인연이 아닐까도 하고, 아니면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맺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운명,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운명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진심으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게 또 인생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답을 하고도 좀 이상한데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네. 오묘한 것 같아요. 석규 배우님의 인연론도 들려주시죠. 인연론은 아주 잘 모르겠고, 인연들 때문에 좀 인생이 풍부해지거나 공부가 되거나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니까 작품을 만나면서 그 작품으로 통해서 감독 그리고 주변 배우들 또 같이 작품했던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과 만나서 때로는 뭐 진짜 뭐지 하고 나한테 상처를 준 애도 있었지만은 또 좋은 인연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또 그게 치유가 돼서 더 제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게끔 파이팅을 불어 넣어줬던 작품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그런 분도 만나고, 제 기준입니다. 또 그러다가 또 좋은 분도 만나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랬던 것 같아서 좀 참 또 인연 때문에 많이 인생을 책에서 말고 사람 때문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그 인연이 참 소중하다. 그걸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이 인연도 또 모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게 다가왔던 것도 인연이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네, 서한 배우님한테는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사실 오늘이랑 내일 촬영이 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이제 문자 종종 주고 받는데 이번에 이미 돌잔치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너무 아쉽지만 그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지방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감독님도 아쉬워하셨지만 촬영 잘 하라고 이렇게 답 주셨는데 그 촬영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제가 그때 감독님께 마지막 문자로 또 같이 할 기회가 있겠죠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이끌어지는 게 그게 인연이 아닌가, 인연이라서 제가 여기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신 분들과도 정말 다 어떤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재경 배우님은 어떠세요? 기자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셔서 생각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공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객분들이랑 눈 마주치고 뭔가 그런 교류라고 할까요?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눈에 마주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정의 교류들이 있는 분들과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1년 만에 다시 만나도 약간 편안하고 다정한 그런 기운들이 이 팀에도 그리고 약간 객석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마음이 좋고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가능하면 좀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 중에 질문이 있거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잡을 예정이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맨 앞줄에서 손 들어주신 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 감독님한테 질문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느낀 의식의 흐름대로 느낀 것들을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연. 처음에 우연으로 시작하지만 또 인연이었고,
또 인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이기도 하고 그렇게 의식의 흐름을 지나가면서 이제 수행 과정, 삶의 고행, 삶 자체가 저는 그래 저렇게 힘든 과정들을 보면서 삶 자체가 고행이지 이렇게 했다가도 또 이제 강아지랑 함께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여행 휴가를 보면서는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고생이 아니라 수행이지 아닐까 이런 또 느낌도 받았는데 또 마지막 엔딩 장면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 이게 모든 게 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혹시 다 감독님의 의도하신 걸 제가 느낀 건지 감독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확대 해석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로 법윤수님 본문 들었을 때 그래서 되게 친숙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가랑 같이 작업하면서 또 촬영하면서 완성할 때지만 진짜 문경이 불교 어떤 교육이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행에 대해서 영상적으로 되게 쉽게 풀이해준 교재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닌데 좀 자연스럽게 저한테 스며들어서 이렇게 불교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어떤 성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두 번째 줄에서도 손 드셨죠?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도 이 영화와 인연이 생긴데 대봉전에 프리미어 상영을 하면서 이 감독님의 전작 청산유수랑 문경이랑 같이 동시에 이제 상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보러 가려고 한 목적은 청산유수를 보려고 보러 간 거였어요. 이선 배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려고 갔는데 아직 상영한다고 해서 봤는데 그때 영화 끝나고 TV도 있어가지고 두 배우님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두 분을 뵀는데 영화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두 편이 같이 거의 비슷한 계열이라 가지고 둘 다 너무 좋게 봐가지고 영화 개봉하면서 계속 감독님하고 자세한 자녀고 했는데 그런 인연이 생겼다 아마 그런 연결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분 뵙게 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문경이라는 거기 제목이 들을문 경사로울 경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그런 지명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때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 감독님은 그때 거기 영화에서 문경에서 봤을 때 문경이 거기 뼈다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 실제 거기 문경은 뜻과 달리 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문경에 와가지고 문경이 자기가 아픈 그런 병을 나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하게 자존감이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실제로는 더 좋은 소식을 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김영의 그런 제목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거기 임영이랑 지명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생각해서 하신 건지 좀. 네. 문경뿐만 아니라 사실 초월도 나오고 가음 팔출소도 나오고 하잖아요. 어떻게 좀 사람 이름과 지명도 연결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명과 같이 하니까 작가와 같이 이렇게 네이밍을 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지명도 되는지 체크해보고 장명하자 했는데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다 돼서 그냥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지명도 있는데 그것이 주는 어떤 환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초월은 어떤 지금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의미도 되고 문경이 또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네.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시면 또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영화를 좀 더 넓게 또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요. 뒤에서 모자 쓰신 분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요. 저는 좀 되게 감동 포인트였던 게 그 랑이가 밥 가지고 들어갈 때 진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음식을 통해서 보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음식으로 먹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길들이 저에게는 되게 많이 다가왔고요. 또 그 속세 그 문경 씨가 회사에 있을 때는 막 고기 먹잖아요. 서사갈비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러다 싸움 나고 뭐 이러는데 그 채식을 먹는 그 과정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감독님이 그런 어떤 음식을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셨는지 이런 거 궁금하고 또 랑이 밥상에 올라간 계란 2개 그 노른자가 이렇게 노랗게 잘 익은 그 계란 2개가 참 이쁘면서 뭔가 저한테 되게 또 그 상당한 의미로 느꼈었어요. 뭔가 아이잖아요. 아이니까 이 배려고 아이에 대한 배려고 아이가 무럭무럭 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이 아이는 어떻게든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이 채식과 또 세상의 그런 고기지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로 계란을 2개를 다 깨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펴봤어요. 근데 감독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숨겨놓으신 것도 많고 그걸 또 엄청나게 잘 읽으시는 관객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감독님? 네, 뭐 질문 속에 답이 다 있고요. 사실 사소한 소품 하나 의도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물론 우연히 별 생각 없이 넣었는데 관객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었나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다 의도를 한 게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제 삶에 대한 반성도 있고요. 저는 닭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어머니의 어떤 강요도 있었지만 이제 채식을 억지로 먹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묘미와 어떤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채식 위주의 어떤 식사를 좀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랑이 손녀가 제발 나왔으면 하는데 할머니의 사랑이죠. 하나가 아니라 계란 프라이 2개를 주는 거 같아요. 이렇게 씩씩하게 먹고 바깥 세상으로 나왔으면 바램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는 촬영장이었을 것 같은데 배우님들 혹시 기억나는 식사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네, 재경 배우님 어떠셨어요? 제가 많이 먹긴 했는데요. 저는 그 차박신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찐으로 그 자리에서 옆에서 끓여주고 계셔가지고 계속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서한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사서갈비집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경쟁 심리가 있는 거여가지고 표정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첫 컷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마주쳐가지고 셋 다 맛있어서 이랬어요. 너무 반색하셨군요. 네, 맛있었어요. 석규 배우님은 어떤 음식 드셨어요? 저는 고기도 드시고 전방도 드시고 뭐 드시는데 저는 그때 그냥 점심 때 점심 도시락 먹었던 걸로 저는 그때 그 하루 찍고 바로 끝났어가지고 뭐 거기서 뭐 돈을 뭐 벌을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뭐
괜히 여쭤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을 먹었습니다. 감독님의 사랑을. 현장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석규 씨에는 옹호의 집 변명을 하지만 아까 기자분이 양아치라고 하셨는데 한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골 청년 이 종렬의 역할은 사실 이 작품에서 문경, 가은, 길수를 맺어주게 하는 인연의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다가 그 장우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좀 같이 흥분해서 있으면 더 파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야 쪽팔리다 그냥 가자라고 해서 그냥 혼자 참으려고 할 때 이 친구가 같이 부안이동해서 이렇게 뭔가 더 벌어졌으면 물론 제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나름 품이 있게 예천 사람으로서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규 씨한테 연락할 때 감독님 제가 역할이 작은데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제가 지금 방금 관객분들한테 다 파악하셨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석규 씨의 연기 진면목은 해할일이라는 되게 소중한 외국 영화가 있는데 이제 캔로치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외국 영화의 대가인데 사실 한국에서 독립영화도 사실 노동영화가 되게 인기 없어요. 이거 안 만들어져요. 사실 기본적으로 촬영하기도 힘들고 그냥 노동 현장을 섭외하기 힘든데 그 감독이 되게 용기 있게 톡심 있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두 번째 주인공 역할을 했어요. 예, 해야 할 일 최근에 이제 이 상영이 있어서 한 번 더 봤는데 두 번째도 더 좋더라고. 청계천팔가 그 노래 배경음악도 되게 너무 느낌이 좋았고 다음 달 인기돌잔치 해할일 해할일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고의 사랑인 것 같고, 네, 다음 달 9월 기대해 주시고요. 아까 저 뒤쪽에서 네, 손 번쩍 들어주신 분. 떨려. 최선 배우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딩 장면에서 복순이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감동받은 몸이 복순이가 단순 애완동물이 아니라 연기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갑자기 최선 배우가 혼자 나왔는데 왜 외롭게 안 느껴지지? 쓸쓸하지 않지? 왜 그렇지? 계속 제 스스로 예측을 자문을 계속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복순이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복순이하고 마주친 행동은 보통 제가 이렇게 길 가다 만나면 복순이 봤을 때 행동이 아닌 다른 모습이었었는데 최선 배우께서 어떤 느낌과 생각으로 그 연기를 복순이와 같이 이렇게 이룩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극중에서 초월의 기분은 일단 짐 없이 가볍게 엄마한테 가는 기분으로 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었고 뭔가 홀가분하게 후련하게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어떤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니까 뭐지? 하고 처음에 무신경하게 가다가 계속 따라오니까 뭐야?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좀 따라오고 하니까 그래 너도 이 길을 가야 되나 보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마음으로 초월의 마음을 그렸다고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는 일단 강아지가 연기 되게 잘해서 되게 수월하게 찍었어요. 오디오는 안 들렸지만 좀 대화하면서 갔거든요. 가자 하면서 멈추고 하는 거는 그 목숨이 마음이니까 멈추면은 좀 기다려줬다가 다시 가자 하면은 또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강아지 복순이가 캐릭터 해석해서 벗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몸과 마음의 탈진 상태를 다루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배우님들도 크든 작든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각자 좀 어떻게 그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오시는지 어떻게 좀 회복하시는지 이런 것도 살짝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재경 배우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번아웃이 오면 더 태워버리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더 운동을 한다던가 뭔가 더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다른 걸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요. 소은 배우님도 저는 번아웃이라는 거를 들어만 봤지 경험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 8월쯤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겪었어요. 8월 초? 그래서 감독님께도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문경이라는 영화 이제 개봉을 하지만 제가 진짜 번아웃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하면서 이제 버스 타고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이명이 엄청 심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뭔가 정말 내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일 다음 주까지만 한다고 해야겠다 하고 여행 갔거든요. 근데 번아웃이 뭔가 느껴졌을 때 안돼 더 일해야 돼 이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쉼을 가지는 게 좋은 극복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경 영화 만나기 직전에 경험을 해봤어요. 번아웃을. 네. 저는 번아웃이 오면은 재경 배우님처럼 더 작품을 만나서 잊으려고 더 그거를 한번 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뭐 여행 가고 그랬었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발걸음을 하기가. 그러다 보면 너무 답답해지니까 공원 걷고 그리고 작품 보고 그러면서 계속 또 이번에 문경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는 뭐 음악 그다음에 배경 막 초록 컬러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었는데 또 배우니까 또 제 연기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이번에 봤을 때는 좀 비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번아웃이 오면은 많이 비워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원도 가고 좋은 거 보려고 하고 가끔 맥주 한잔 마시고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으로 그걸 잊으려고 미친듯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각자 모두에게 좀 문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영화 보면서 그것이 어떤 뭐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돌아가서 좀 쉬기도 하고 좀 경치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각자에게 조금씩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또 돌잔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케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촛불도 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이벤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크게 같이 부르고 촛불도 꺼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실 감독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케이크가 아니라 이제 머리띠 때문인데요. 생일자들이 쓰는 머리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생일이 내년에도 또 있나요? 내년에도?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야망이 대단하시네요. 연락해보니 딸에 대하여 또 오세요. 딸에 대하여 9월달. 도와주십시오. 나도 써야 되는구나. 머리띠 다 쓰시고 사진을 또 예쁘게 좀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모두 맞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씩 할 테니까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문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네, 다 같이 부시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기 질문 주신 분들, 말씀해 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곱절을 드릴 거거든요. 일단 챙겨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하여튼 되게 좋은 걸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1주년 수건과 또 하나는 되게 레트로 감성의 조그만 일종의 키링인데, 그게 NFC 결제, 뭐 이렇게 그거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인데, 말씀해 주신 분들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약간 살뜰히 많이 챙겨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기 통로 나가시기 전에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끝으로 이 구성으로 언제 또 다 같이 뵐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 좀 넉넉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객분들 만난 소감과 함께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재경 배우님부터 할까요?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케이크를 보니까 괜히 울컥하네요. 너무너무 이 늦은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독님 덕분에 여기 모두가 모일 수 있어서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만에 뵙는데 진짜 얼굴 이제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기회로 뵀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서원이라는 예명을 이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더 오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고향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작품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또 저희 할머니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게, 또 활성화될 수 있게 2차 소비 쿠폰이 풀린다면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국민 영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극장에 왔을 때 이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첫 작품이 방문자라는 영화인데, 방문자 개봉할 때 팜플렛을 가져오고 싶은 게 19년 전이거든요. 근데 방문자 개봉하기 전에 2005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상영때 그때 리플렛, 그러니까 그때만 사용됐던 리플렛을 20년 전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신 분 너무 감동받았고, 문경 포스터 중에 인쇄가 안 된 포스터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티저용인데 그걸 본인 직접 인쇄하셔서 저한테 사인 받으신 여성분들 너무 감동받았고, 저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경 DVD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것도 너무 감동하니까, 이렇게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인사하시는 관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영화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자리 감사드리고, 또 마침 다음 달에도 상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계 일화 불교 영화제라고 거기 페너스라고 상영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조계사 앞마당에서 야외 상영하거든요. 밤에. 그것도 각별한 뭔가 느낌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무료 상영일 것 같은데, 또 보고 싶으시면 그때 오시면 되고, 그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굿즈도 좀 더 드리고 하고, 아직 안 보셨, 나눠 보기 너무 아깝다, 같이 추천하고 싶다면 그때 좀 관객분들 이렇게 지인들한테 좀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감독님 이야기 들으니 정말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돌고 도는구나 싶어가지고 잘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오늘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문경 그리고 이 네 분 좀 자주자주 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